정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나노 세컨드 큐 스위치 엔디아그 레이저와 피코 세컨드 큐 스위치 엔디아그의 레이저 두 가지를 비교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런 레이저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각각 적응증을 이제 얘기를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피코 레이저가 이제 좋은 레이저에 대한 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나노 세컨드 레이저로 기미와 이제 렌티진을 치료한 내용이고요. 첫 번째 사진에서 마지막 사진까지 보면은 점점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것을 볼 수 있고, 한 10번 정도 치료했더니 나노 세컨드 큐 스위치 레이저로도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미 마찬가지로 기미 환자분이고 나노 세컨드 레이저로 사용했을 때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굳이 나노 세컨드 레이저를 쓰고 있는데 굳이 피코 세컨드를 꼭 이제 사야 할까, 써야 될까, 그런 의문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어떨 때 피코 세컨드 레이저가 필요할지에 대한 고민인데요. 우리가 나노 세컨드 레이저, 큐 스위치 레이저를 썼을 때 마지막에 뭔가 끝까지 치유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기미를 치료할 때는 색소를 끼부시는 것만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피의 기미, 진피의 환경을 좋아지게 함으로써 기미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남은 옅은 기미를 끝까지 더 조금이라도 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면서 낮은 출력의 에너지가 나오는 레이저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큐 스위치가 나노 세컨드 레이저로만 치료했을 경우에 마지막에 끝에 남는 그 색소를 잡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코 레이저를 사용하게 되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왼쪽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나노 레이저로 치료했던 모습이고요. 거기서 더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코 세컨드 레이저를 이용해가지고 치료를 했더니 한 단계 더 치료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큐 스위치, 나노 세컨드 레이저도 치료가 잘 되지만 조금 더 치료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피코 세컨드 레이저를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해보았고요. 조금 더 피코 세컨드 레이저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우리가 나노 세컨드 레이저는 주로 이제 색소 영역의 질환들을 치료를 하게 되고, 프레클, 멜라노시스, 렌티진, 엠너 이런 색소 질환들의 치료고, 우리가 피코 세컨드도 당연히 이런 색소들 치료도 되지만 거기에 부가적으로 비색소 영역의 질환들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스킨 리주비네이션도 되고 스카도 되고 인라시 코어도 치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피코 세컨드 레이저로 더 활용도가 더 많은 거죠. 논문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페이셜 포토 에이징, 인라지먼트, 페이셜 코어, 디스피그멘테이션, 링클, 에트로픽, 스카 이런 부분도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코에 대한 이제 선택이 중요한 것이죠. 논문에 나온 사진들인데 이제 주름과 코어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경과이고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나노 세컨드 레이저를 사용했을 때는 셀렉티브하게 포토 서멀라이시스를 한다는, 주변 셀의 데미지를 적게 준다는 이런 이론적인 배경이 있는데, 이때는 타겟 셀의 데미지를 부분적으로 주겠다. 그래서 열 이완 시간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주변 티슈를 보호하는 거죠. 피코 세컨드는 조금 달라요. 여기에서 더 플러스 포토 미케니컬 이펙트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때는 샥 웨이브로 셀 데미지를 주면서 그때 받는 스트레스가 이완되는 시간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버란 데미지는 좀 줄어들 수가 있으면서 그에 따라서 사이드 이펙트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흥미로운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멜라노사이트가 갖고 있는 멜라노즘을 케라티노사이트한테 전달시켜주는
이제 세포의 모습입니다. 잘 보시면 멜라노좀이 이제 주변 세포로 이동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멜라노좀을 갖는 멜라노사이트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타겟을 시키는 거고, 주변 조직에 있는 케라티노사이트는 데미지를 덜 주려고 하는 것이죠. 넥스트. 플레이스. 우리가 레이저를 발사를 하게 되면 포톤이 타겟 티슈를 데미지를 주게 되는데, 이때 타겟 티슈 근처에 있는 셀도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셀렉티브하게 포토 서멀라이시스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지만, 이런 서멀라이시스 현상이 그 주변 셀로 퍼지게 되면서 제너럴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케라티노사이트가 데미지를 입게 되면은 엔도셀린, BFGF 같은 이런 이제 물질들이 나오면서 PIH, 우리가 원치 않는 스카까지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케라티노사이트, 주변에 있는 케라티노사이트는 데미지를 최소화시키고, 멜라노사이트는 파괴를 최대한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노세컨드 레이저보다는 피코세컨드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나노세컨드 레이저는 5에서 10 나노세컨드이고, 펄스 듀레이션이 5에서 10 나노세컨드이고, TRT라는 개념이 이제 중요할 것인데, 멜라노좀이 TRT가 250에서 1000 나노세컨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노세컨드, 우리가 10 나노세컨드인 나노세컨드 레이저로 치료할 때 멜라노좀 그거를 포함하고 있는 멜라노사이트가 효과적으로 치료가 되지만, 우리가 피코세컨드 레이저를 사용했을 때에도 멜라노좀의 크기로 미루어 봤을 때 SRT, 스트레스 릴렉션 타임을 계산해 보면 300피코세컨드가 나오는데, 피코세컨드의 펄스 듀레이션이 300피코세컨드입니다. 물론 이제 각 레이저마다 좀 다르기도 하겠지만,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레이저의 펄스 듀레이션은 300피코세컨드입니다. 그래서 멜라노좀을 갖고 있는 이제 멜라노좀과 멜라노사이트 다 파괴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타투도 치료가 잘 되는 것이죠. 타투의 사이즈를 보면은 0.5 마이크로미터에서 5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로 SRT를 계산하면은 125 피코세컨드에서 1.5 나노세컨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코세컨드의 펄스 듀레이션이 300 피코세컨드로 치료했을 때 안정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MLA 핸드피스를 쓰면 스킨 리주비네이션까지 같이 됩니다. 파이브로블라스트를 스티뮬레이션, 베이큐어를 만들면서 파이브로블라스트를 스티뮬레이션 해주고, 네오콜라게네시스, 엘라스틴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스킨 리모델링도 같이 되는 효과가 있고, 논문도 나오면서 다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증례를 보시면 왼쪽에서 피코 레이저를 사용하면서 리주비네이션을 한 예이고요.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Q 스위치로도 좋아질 수는 있지만, 피코를 사용했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릴 피코 K라는 레이저인데요. 휴메디칼이라는 회사에서 제조를 하였고, 여기 지금 부스도 나와 있는데 세라젠의 벤더사이기도 하고, 한국전기연구원하고 국가과제를 수행할 정도로 되게 기술력 있는 회사로 입증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릴 거는 이 회사가 얼마나 기술력이 탄탄한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빔의 퀄리티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빔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스위스 철도 부품을 사용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이겠고, 파워도 일정하게 300피코세컨드를 거의 유지를 합니다. 출력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실제로 이렇게 측정을 해보았는데 거의 출력이 유지가 되고 있죠. 심지어 이 회사에서 파워 서플라이도 직접 제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레이저를 쓰다 보면은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이따가 동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이 파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안정기를 쓰지 않아도 레이저 출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파워 서플라이고, 특허도 받았어요, 이 파워 서플라이.
Please. 지금 영상은 이게 영상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영상인데 여기 보시면 레이저를 쏘게 되면 일정하게 빔이 나오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물론 이제 고출력으로 쐈을 때는 괜찮지만 출력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색소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파워를 유지를 하면서 기미가 좀 더 안정적으로 치료되기를 원하는 건데 출력을 낮추면 나가다가 중간에 스킵을 합니다. 나가다가 스킵, 나가다가 스킵, 그리고 심지어 빔이 찌그러지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발표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2줄로 쏘면 2줄로 나가는 줄 알고 1줄로 쏘면 1줄로 나가는 줄 알고 있었죠. 근데 레이저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되게 병원에 가셔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출력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출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이 우리가 레이저를 계속 쏘다 보면은 렌즈가 열 히팅을 받으면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과열되면서 이제 변형이 오고 타겟이 우리가 원하는 범위가 좀 변형이 오죠. 그리고 레이저가 더 강하게 나가기도 하고, 이런 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미세한 것까지 다 잡아 놓았다는 거죠. 이것까지 특허를 받아 놓았어요. 서멀 렌즈 변형에 대한 컨트롤하는 시스템을 특허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옵틱스, 파워 서플라이, 이걸 컨트롤하는 시스템을 전부 다 이 회사에서 컨트롤을 다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레이저가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우시안 빔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치료를 해보면 정말 많은 회사들이 가우시안 빔이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구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면 우리가 이런 렌티고를 치료하면은 가장자리가 남는 경험들을 좀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우시안 빔으로 치료를 해야지 이제 밖으로 출력이 떨어지면서 색소가 남는 것들이 좀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 회사의 레이저를 실질적으로 찍어보면 제가 갖고 있었던 나노 레이저로 찍었을 때는 가운데가 좀 더 진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피코세컨드 레이저로 치료했을 때는 가장자리도 안정적인 출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헤르츠를 바꾸면 똑같이 구현이 되겠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빔이 찌그러지기도 하고 파이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레이저는 어떤 헤르츠를 적용하든지 일정하게 빔이 잘 구현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 피코 레이저를 안 쓸 이유가 없는 것이죠. 되게 이제 쓰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스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셔가지고 얼마나 이 회사에서 레이저를 안정적으로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